되었으므로 제340회 하동군 의회임 시에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일정은 하동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양수 수도사업과장 직무대리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과장 전양수입니다. 하동군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도요금이 가다한 경우 분할 납부 제도 개선과 수도요금 체납자 단수 예고 방식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분할 납부와 개인정보 노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복지 향상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라 법령상 명칭을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네, 전문위원 김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하동군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2025년 4월 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당일 회부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법적 근거 마련과 국민의 수도요금 관련 편의 제공과 권리 신장을 위해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를 살펴보면 제2조 정의는 경상남도 조례와 일치를 시켰으며 제33조 납기와 징수방법 및 제38조 요금 등의 감면에서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 다자녀 기준 2자녀 이상 완화, 국가유공자 세대 감면 추가는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 결과 국민의 물 복지 정진을 위해 일부 개정은 필요한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전양수 통과. 근데 지금 선거가 지금 1년 남았거든요. 조례안 이런 걸 우리 국민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선심성 조례안은 좀 자제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양수 수도사업과장 직무대리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 하수도법, 지방세 기본법, 장애인 복지법 개정에 따라 조례 내 관련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여 법령과 조례 간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하동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2025년 4월 11일 하동군서로부터 제출되고 당일 회부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위의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를 살펴보면 하수도법 일부 개정으로 인해 하수 관련 용어가 하수 관료로 변경되었습니다. 조례 제13조 및 제19조는 하수도법의 항이동, 제30조는 지방세 기본법 제7장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종합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전문일치, 용어 및 조항 정비 등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강희순 위원님.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입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번에 뉴스로 보니까 아까 가장께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보면 얼마 전 뉴스로 보니까 깔까구 유충이 정수에 이래가지고 물을 못 묻게 이렇게 했다는 금지했다는 방송을 봤습니다. 혹 지금 하동읍의 깔따구가 정말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아요. 혹 우리 그는 시설에는 그런 게 없는지 점검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매일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하동군같이 맑은 물을 먹는 시군이 없습니다. 거의. 그렇죠. 예. 그래 그거는 저도 매번 과장님이나 또 직원들의 수고로 또 많은 관심을 우리 하동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들어왔습니다. 혹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잠깐만 이거는 지금 하수도는 아니지만 국장님께 제가 얘기해도 예, 국장님 지금 오폐수 관련해서 지금 제가 과장님 안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하동에 오폐수가 지금 되는 지역이 있고 하동읍 중앙 일동은 안 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이 많고 또 그 중심가가 주택도 있지만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 기간 내에 안 하게 되면은 정성스럽게 한다 해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어떤 조치상을 안 해주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래 했습니까? 그러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과장님? 아니 그래 제가 굉장히 잠깐만 위원님, 성민아 국장님 발언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지금 이어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발언 때는 그냥 괜찮습니다. 예, 제가 글 안 쓰면 위원장님께 발언대 할 건데, 이거는 이 조례에 관련된 건데 제가 또 하동읍의 일이라 제가 앉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혹시 경찰서에서 하동교회까지 그 길에 이리 보면은 지금 쉽게 말하면 금이 엄청 가 있거든, 일자로에. 근데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 상수도 갈로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을 하고 계속 이렇게 걸리 간다는 이런 이제 문제점을 이제 얘기를 하셨고, 저도 직접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이게 어디서 오는 건지, 우리가 이제 대도시처럼 뭐 지하를 파거나 이래서 싱크홀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계속 금이 가고 있는 상태라 이걸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제가 교통과에다가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수도 갈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가보시고 도로 쪽에 문제가 있다면 서로 협조를 해서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문제점 파악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태호 재정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한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9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3월 22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하동군을 비롯한 8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과 관련하여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 전 지자체가 통일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 제4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얻어 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면 대상은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피해자산으로 감면 범위 및 감면 내용은 2025년도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9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2025년 4월 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당일 회부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산청 하동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목별 감면 내용을 보면 자동차세, 재산세에 한정되어 있어 우리군 피해 사항을 고려하면 소요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행정안전부의 대형 산불 피해 관련 지방세 지원 방안에 근거하여 지방세 부담 완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검토 결과 산불 피해 주민의 재산 피해에 대한 감면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우리 옥종 대형 산불로 인해서
정말 많은 재산도 피해를 받고 또 국가적인 재산이나 여러모로 피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군세 감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지금 옥중 주민들이 산불 재해 지역으로 해서 옥중 주민들 전체가 면민들이 30만 원씩 보상을 받았죠.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제 지역이기 때문에 옥동 면민들이 정신적인 피해나 이런 거로서 30만 원이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겠지만 우스갯소리로 그냥 피해도 안 받고 옆에 있었는데 30만 원 받았다. 뭐 커피 한 잔 사라 이런 농담도 할 정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슴도 들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했지만 우리 자동차세나 재산세에 한정돼 있어가지고 우리 군의 산불 난 피해자들한테 그렇게 큰 혜택은 아닙니다만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때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옥중 딸기를 불이 산에만 있고 밑에 내려오지 못했을 때 우리 군에서 그 딸기를 못 따게 막았습니다. 그런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정해졌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단은 조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못 딴 거는 기술센터에서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다고? 전체적으로 이번 산불로 인해서 농축산물 피해에 대해서 농축산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만 위원장님. 네. 과장 담당 맞죠? 예. 그러면 농업소득과 과장님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이번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옥종 딸기나 그다음에 축사, 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좀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딸기 하우스에 뭐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데 연기로 인한 수정벌 폐사 그리고 연기로 인한 기형가가 많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지난주 NDMS의 사회전환으로 입력을 해서 그게 이제 되면은 아마 재난지원금 우리 농약 가능합니까? 네, 지원 가능합니다. 그렇게 연기로 인해서 수정벌이 일단 수정벌이 아니라 우리가 생산을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단계였거든요. 네. 근데 가져가 놔놓고 어쨌든 그에 대한 실질적인 불이 와서 피해는 안 받지만 연기로 인한 피해 보상은 가능하다. 네, 가능합니다. 그럼 옥종 면민들이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네. 그럼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네. 접수를 다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다 접수받고 있네요. 소는? 소 가축도 NDMS 입력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어떠한 손해 없이 다 재난으로 인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 해놨네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한테는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행정에서 충분한 마음의 그거를 하도록 해주는데 이걸 접수를 받을 때 우리 행정에서 조금 특별한 관심을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잘 세심하게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하고 나면 후유증은 있거든요. 저 집에는 얼마 하지도 않는데 돈을 얼마 받았니 이런 좀 그런 말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마음에 그거를 안 가지도록 잘 고려해서 그렇게 접수를 받아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산불 났을 때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 이틀 전인가 저도 처음 보는 봉사단체가 조끼를 입고 왔는데 그분들은 수당을 5만 원씩 받고 온대요. 5만 원. 그래서 어떤 단체냐고 물었더니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우리 하동의 단체 아닙니다. 새로 만들어진 단체인데 그 보라색 조끼만 입으면 5만 원을 준다 해요. 그런 거 비하면 우리 하동에 있는 자원봉사들이 정말 자기 시간 직장 연간에서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를 하가도 우리는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지 아닙니까? 근데 아까 우리 김진태 의원님도 5분 자유 발언에서 이렇게 했던 분들한테 대한 뭔가 좀 보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도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봉사하러 갈 때는 그건 없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80년도에 여성단체 이 봉사를 할 때는 그때는 좀 자율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간된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직장 안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럼 봉사할 수 있는 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와서 봉사를 한다면 이런 재난이나 어떤 큰 행사할 때 자유지에서 오면은 교통비라도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나 그런 생각이 같다면 조금이라도 해서 자원봉사들한테 교통비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그거는 자원봉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산정합니다. 한태호 재정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부로 제30호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하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외 부건으로 토지 5필지와 건물 이동으로 총 면적은 8,184제곱미터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건입니다. 해당 건은 2023년 11월 기의결받았던 것으로 사업비 정액으로 이번에 변경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입니다. 유아 신체 활동에 도움이 되는 체육시설 구성 및 전문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내역은 하동구 읍내리 178-1번지 1904제곱미터의 부지와 1900제곱미터의 건물 한 동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연면적 1900제곱미터의 지상 2층 규모로 당초 GX룸, 유아활동공간, 수면휴게실, 헬스장, 유아풀장, 공용시설 등을 건립해서
다목적 체육관, 유아풀장, GS룸, 실내 놀이터, 카페, 사무실 등 건립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76억 1,400만 원에서 113억 9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비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은 유의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11월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받은 후 24년 3월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24년 7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24년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5년 5월과 6월에 실시설계 및 투자 심사를 완료하고 25년 7월 착공하여 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시가 소강 폐출도 유유부지 활용권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도로 및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구간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취득재산 내용으로는 하동호 비파리 313번지 외 3필지 1828제곱미터이며 매입을 위한 소유 예산은 2억 원 정도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5년 6월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원 도면을 고시하고 25년 8월경에 재산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 및 참고 자료는 유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동북권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건립건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입니다. 공동활용설비 및 전문인력 지원 등으로 농산물 가공기반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수익 전대 및 농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동북권에서 생산되는 딸기 등 주요 농특산물을 효과적 유센적으로 가공 처리를 위한 가공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 내용은 옥동면 청년리 147번지 1952제곱미터의 부지와 건물 한 동입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사업 위치는 옥동면 청년리 147번지 1원이며 사업기간은 25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로 사업 내용은 농산물 가공지원시설, 사무실, 기업지원시설, 교육시설 등을 갖춘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원으로 기금 10억 원, 운비 32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경과는 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딸기 가공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운영을 시행하였고 24년 11월 2025년 낙동강수계 특별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5년 1월 가공지원센터 건립 부지를 확정하고 현재 건축계획 운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근본 국민재산 심의 의결 및 경남도의 공공건축 사진계획 사진검토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25년 5월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5년 12월 착공, 26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 및 위치도 등은 유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당초 토지 5필지 6,663제곱미터, 건물 8동 5,991제곱미터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금액 수시분을 반영하여 토지 5필지 5,684제곱미터, 건물 2동 2,500제곱미터가 증가된 토지 10필지 12,347제곱미터, 건물 10동 8,491제곱미터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2025년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유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2025년 제1차 수시본 공유예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2025년 4월 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당일 회부되어 금일 단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아 친화형 국민체육수단 건립을 살펴보면 당초 정량면 고전리 1211-11번지에 사업 추진을 하였으나 아이놀이 천국조성사업과의 중복성이 우려 읍내리 178-1번지로 이치를 변경하여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사업비 정액 부분 관련 당초 60억에서 2차 변경 113억 9천만 원으로 약 54억 원 소요예산 정액에 대한 부분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시설 사용 범위에서 살펴보면 시설 이용 가능 지역은 하동읍을 비롯 몇 개 면으로 제한적 이용이 예상됩니다. 셋째, 시설 사용 인원에서 살펴보면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시설 이용 가능 인구는 매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 규모의 적절성 판단 및 향후 시설 활용 다각화 방안, 유지 관리비 확보 방안 등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폐철도 유효부지 매입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부지 매입을 통해 활용도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동북권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건립을 살펴보면 첫째, 옥정면을 중심으로 가공 가능한 딸기, 블루베리, 토마토 등 다수의 작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정량면 관련 시설 이용 시 물류비 등을 고려하여 동북권 관련 시설 이용 시 농가 소득 증대 및 작물 부가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군 직영을 통해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성 의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잘 짚어 주신 것 같습니다. 폐철도 요부지 활용 사업과 동북권 농산물 가공지원 건립 사업은 정말 지역민들,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한 것과 같이 국민체육센터 건립, 유아 친화형 어떤 이 센터 건립은 유아 인구 감소와 저출생 어떤 문제로 우리 사회에 아주 중대한 그런 과제이지만은 유아 친화형 국민센터를 약 110억이 넘는 이제 금액을 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그의 필요성을 사실은 의원님들도 많이 우려하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찬반이 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떻습니까? 인구 소멸에 유아 친화형 건립을 센터를 만들므로 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간단하게.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해 제 예, 사업부서 나와 계십니까? 그럼 성민학 국장님 국장님. 다른 데 나와 주십시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민아 문화안전국장입니다. 여러 논란이 있긴 한데 유아형 국민 친화 그 체육시설을 비단 유아들한테만 국한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어린이 유아나 어린이뿐만 아니라 그 청소년들을 아우르고 그다음에 그 평생학습부지 옆에 같이 그 유아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짓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뭐 아카데미 하중 아카데미의 어떤 일부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미래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 뭐 기성의 어떤 그 성인을 위한 국민체육센터들을 많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 전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은 사실 이 사업이 그 체육기금으로 사업이 시작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꼭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군은 뭐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고 인구 소멸 지역임에도 불구하지만 앞으로 어떤 인구의 어떤 저희들이 적절한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학교가 필요하고 또 의료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원과 마찬가지로 유아형 국민 그 체육시설 센터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부지 위치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어떤 사업의 어떤 그 내용들을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어려운 그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비 30억은 기금 사업으로 나왔지만 도비 7억 말고 군비를 많이 부담해야 되는 어떤 많은 부분들이 많이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그 효과 측면이라든지 어떤 미래를 위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좀 감안해 주신다면 이 사업은 또 만약 유아 친화형이라고 이렇게 형을 체육시설의 형태를 말하는 거지 유아들만 하는 그런 국민체육센터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언론에도 뭐 다목적 체육관을 계속 건립을 나가고 있고 그다음 기존의 뭐 다른 체육시설들은 계속 근데 언론에 바로 옆에 면에 체육시설이 있어도 또 이 면에 또 체육시설이 필요한 그런 그 수요를 다 생각할 때 수요를 다 나타난다 하면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하도업에 있는 체육시설 다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소규모 체육시설들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볼 때 분야별로 어떤 계층별로의 어떤 그 체육시설도 필요하다고 봐지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2023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여러 그 우려와 그다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장님이 또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행정 절차상 조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그 공유재산을 폭넓은 의미에서 조금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게끔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완벽하게 갖추어서 이 체육시설이 저희들의 어떤 모범 사례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아마 동행을 해야지만이 유아들이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장을 보기 때문에 부모들 간의 어떤 그런 좋은 소통의 장도 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은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구 감소 어떤 유아가 이렇게 저출산하는 그런 가운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 그건 좀 궁금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꼭 유아에 국한되지 않고 전면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들으니까 좀 마음 조금 놓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유아 발달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좋은 사례는 준비되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다른 시군에도 조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유아 진화형에 가까운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공모 사업을 1차적으로 따왔지만은 위치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시설을 했을 때 가장 학부모들이라든지 아이들이 좋아할까 이런 부분을 설문조사를 다 해가지고 필요한 그런 시설을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저희들이 여러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박강희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희성 의원님의 질의에 의해서 또 저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아친환형 국민체육센터를 지금 건립한 거에 있어서 장소 변경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군비가 4억에서 76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정량으로 체육시설이 모두 몰아갔을 때는 그 체육에 관련한 거는 정량에 우리 스포츠센터에서 몰아가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애들이 지금 하동에 태어나는 유아들이 계속 저출산이다 보니 염려도 되는 부분이라 이런 사업을 해서라도 좀 많은 저출산에서 좀 더 이렇게 애들이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출산이지만 그 애들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주기 위함이라고도 설명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도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학교가 한 사람 있다고 학교가 없는 건 아니듯이 그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만은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할 때는 돈이 군비가 76억이 들어갈 정도로 된 것 같으면 굳이 공모 사업을 해서 할 필요가 있었나. 평생 학습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합니다. 뭐 저항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걸 왜 건물 짓느냐 하는 불만적인 사람도 있고. 근데 이런 계획을 조금만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썼다면 평생 학습관을 땅을 좀 더 매입을 해서 좀 더 크게 하고 이런 시설들을 여놨다면 설계비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아쉬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 학습관 할 때에 이런 체육시설에 관한 부분들도 좀 깊게 고민을 했었으면 평생 학습관은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강좌를 위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지만은 체육에 관한 갈급한 부분들이 있는 그런 유아 진화형에 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했으면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부처가 다르거든요. 또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한 공간이지만 여러 부처의 일들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공모 사업의 어떤 그 기회가 있을 때 또 공모를 해가지고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 네. 공모가 우리 언님도 늘 말씀하셨다시피 공모 사업을 그렇게 막 선호하는 건 아닙니다. 공모 사업 했다 해가지고 돈 좀 갖고 오고 우리 군비가 많이 하면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일까라고 느끼는 의원님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이 앞에 서두에 말했다시피 굳이 이렇게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갈 것 때문에 공모 사업을 하지 말고 우리 자체 사업을 해서 그리고 월요일마다 군수님 그 과장님들하고 얘기하고 또 전문 뭐 관련되신 분들하고 의견을 받아서 아침마다 그 뭐 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했다면 어느 과의 과장님이라도 이럴 때 내 과가 아니지만은 저럴 때 이런 거라도 좀 같이 했었다고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해줬다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꼭 내 부처, 내 과의 것만 챙겨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이 사실 놀 공간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고등학교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겨우 노는 게 LH, 놀이터, 하동초등학교 운동장 좀 많이 이용한다면 하동업사무소 옆에 청소년 수련관. 그러면 애들 놀 공간이 없어요. 씩씩하게 그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또 재능이 또 다른 공부를 안 했다는 또 다른 거에서 아카데미를 해갖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해갖고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었어야 되나. 저는 이걸 승인을 할는지 안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동 국민들한테 정말 여론조사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 사업이 지금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왔기 때문에요. 아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미 2023년부터 의회에 그때 그 공모 사업에 관한 부분도 보고를 드렸었고 내년 예산을 세울 때도 말씀드렸었고. 그러면 과장님, 예. 우리 의회에서 2023년도에 하라고 했으니 장소 변경 없이 정량에 그대로 하고 장소 그 돈을 더 들여갖고 그 팽성학습관 옆에다 하지 말고 정량에다 그대로 그냥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으면 그에 대해서 그대로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대로 하십시오, 사업을.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여러 가지 우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왕 사업이 따온 거 조금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위치에 또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규모의 사업을 하자는 취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75% 이상이 평생학습관 옆에 이 부지에다가 이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었고요. 그런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리 가보면 공청회라 하고 주민 설명회 해도 군에서 했던 거 우리한테 이리 한다고 보고식이지 공청회라든지 설명 그거는 저는 신뢰를 하지는 못하겠고 다만 이 정량 우리한테 가까이 있게 한다는 그 목적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하동 스포츠파크가 여러 시설이 한데 모여서 최고의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네. 국장님 예. 지금 답변을 짧게 하세요. 예.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예. 어린이들이라든지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원래 소도시에 있는 애들이 차를 타지 않고 갈 수 있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생각한다면 지금 이 위치도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배근버스도 이용하고 있죠. 예. 오늘 보니까 기상버스 운행이 정량까지 4번 운행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 체육 수영장에서 일하는 버스도 또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골이라서 걸어가면서 편리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도심이라 하면은 우리 하동에서 정량까지 한 5분이면 차 타고 갑니다. 그치? 승용 잘했을 때. 그러면 버스를 했을 때 돌아간다면 10분에서 15분 걸리는데 이게 큰 거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골에 살다 보니까 걸어가면 가까운데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서 그렇지. 근데 사업량 변경이 보면은
크게 이렇게 옆에 있어야 된다. 평생학습관 안에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평생학습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 풀장을 우리 수영장에다가 조그만 리모델링 하면은 엄마들이 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도 초등학교 때는 생존 수영이라 하고 계속 하고 있고, 또 조그마한 그거는 애기들 3세부터 7세까지 이렇게 그 풀장 조그마한 게 있는데, 그 조금만 해놓으면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까지 나오냐? 하동군수는 건물만 짓는 사람이다. 한 게 없다. 어떤 효과적인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말씀하는 거는 국장님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첫째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좀 앞을 내다보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공모 사업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 그리고 여기 이 건물 하나를 지으면서 실내 놀이터, 카페, 사무실,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놀 공간이 없어서 참 이런 것도 하면 유효하다. 좋기는 좋아요. 이렇게 해놔놓으면. 그러면 이 가까운 거리 하나 만들기라고 이 큰 돈을 과연 드려야 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국장님 설명은 제가 박이성 의원님한테 대답하는 거 잘 들었고, 또 담당 계장님한테도 말씀 잘 들었지만은 지역 의원으로서 좀 아쉬운 부분은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 효율적인 회의 진행할, 우리가 또 질의실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 40분까지 정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좀 나와주세요. 국장님 아까 전에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하시다가 그래서 제가 아니 국장님 설명하시는 걸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점심 먹는 것도 우리 의회에 할 때는 점심 시간이지만은 업무의 연장도 될 수 있어요. 의원들하고 공유하고 하는데, 애시당초 우리 의회가 승인해준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의회 그럼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지 안 그렇습니까? 승인을 받아놓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또 승인을 받으려고, 이 의회를 알기로 우째하는 거고, 서로 이런 싸움이 있으면 안 되고, 처음에 동료 의원도 말을 아까 전에 국장님이 했지만은 처음 승인은 그대로 그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거 하면 되지. 여기 업에 한다고 하동군 학생들이 전체 올 수 있지, 업 어린이들만 오라고 할 그겠습니다. 그러고 우리 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동군의 세입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집행부가 정정당당하게 쓰고 있느냐. 내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집 앞에 아래 지나가는데 어느 중노임이 내보고 전에 조현 군수 공로 해준 거 있지요. 그 당시에 내가 알아보니까 2천만 원씩 주고 몇 마다 해줬다 하더라고. 그 당시에 2천만 원이면 꽤 큰 돈이라. 그런데 우리 집 앞에 그 아래 돌을 이래 사는 거예요. 그 공로에 앉아 있는데 내보고 그걸 보라는 거야. 그래 왜 그러십니까? 이러니까네. 우리 할 때 안 했다니까. 우리 할 때 하고 안 하고 의원들이 똑똑히 의원들이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돈을 썼을 거 아이가 이거라. 그게 사람 안 공로에 그 돌을 사가지고 그게 뭐고네. 지금 집행부와 국장님께서는 잘 한다고 하지만은 모두가
걱정하는 게 인구 소멸 아닙니까? 앞으로 인구가 얼마나. 그러면은, 우리한테 보고하는 그 돈을 들여가 리모델링 한다면 우리 말 안 해. 그거보다 배 이상의 돈을 더 들여가지고, 애가 많이 나오지 않는 거 모르면 그런 확실성 없는 사업은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지게 그 국장님 말씀대로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 뭐, 처음 우리한테 보고해가지고 그 예산으로 가지고 그래 하세요. 그래 하면 되지. 지금에 와서 그거를 바꿔가지고, 한다는 거는, 우리 세금이 너무, 우리가 국민들한테 할 말이 있다니까 세금을 가지고 너무 돈을 그래 쓰는 거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애시당초대로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걸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왔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민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위원장님, 문호명 과장님 발언대로 좀. 문호명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지금 같이 하세요? 나도 문호명한테 할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민경 의원입니다. 이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물론 농가들한테는 뭐 브랜드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뭐 소규모 가공업체에도 또 도움 분명히 될 것이고 또 뭐 철저한 위생 관리로 통해 뭐 먹거리 안전에는 분명히 기여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그 운영 중인 가공센터가 물량을 취급내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예, 물량의 어려움도 있고 또 그 옥종에서 정량까지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얼마만큼의 물량을 지금 소화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연 이용 횟수가 23년도에는 한 541회, 작년에는 한 511회 그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판매액은 작년에는 한 5억, 재작 23년에는 한 6억 3천 정도 그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농가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산물 가공센터를 만약에 뭐 건립을 하신다 그러면 거기에는 딸기만 딸기 외에 다른 종목 다 합니다. 뭐 토마토나 뭐 옥종에 끝나고 있는 토마토 외에 뭐 블루베리 같은 이제 그런 거. 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다 취급을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뭐 옥종에도 지금 딸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현천에도 지금 뭐 딸기 농가가 또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다른 품목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 뭐 거리상으로 옥종이 좀 그쪽으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뭐 행천도 있고 그랬는데 왜 굳이 그 옥종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그 우리 관내 딸기 생산량이 연간 11,000톤이 생산이 됩니다. 그 중에서 한 게 품질이 좀 등급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가공용으로 판매되는 게 한 20에서 25% 정도, 뭐 톤수로 따지면 한 2,500톤 정도 됩니다. 그 농산물 좀 제값을 받게 하려면 이런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해야 농가 소득도 올릴 수 있고 또 딸기 농가의 어떤 소득 증대에 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하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명 과장님한테 보통 저는 그 과장님 아니고 이어만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옥종에 이거를 세우면은 거리가 멀다 했다 아닙니까? 지금 옥종에 이거를 세우면 옥종 면만 사용하지 타 면에서는 그것도 안 갑니다. 맞다 아닙니까? 이제 동북권, 서북권 나눠가지고 동북권 그쪽이 가까이 있는 지역은 그쪽으로 가고 또 정량에 있는 쪽으로는 또 정량 가까이 오고. 아니 딸기를 전부 다 잼만 만듭니까? 잼은 상품성이 낮기 때문에 잼 이외에 냉동 딸기로 만들어가지고 그는 이제 그 여름에도 뭐 케이크 하든지 무슨
농식품 재료로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는데 계획은 그 계획이다 하지만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옥종 그게 해놓으면은 많은 동북거리를 하지만은 그게 솔직히 말해서 방금 동료 의원이 행천 같은 데로 딸기를 하지 그게 가까운 거기 그 딸기 하는 데는 옥종 뿌이다. 옥종 면을 위해서 이거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안차영이는 우리 과장님 물론 생각이겠지만은 본 의원이 또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게라. 그러는데 군비가 얼마 30억 32억 들어가고. 그래 32억이나 들여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그 의문입니다. 예, 효과를 설명드리면 우리가 그 11,000톤 중에 한 25%면은 한 2,500톤 정도 하품이 생산되는데 그 딸기를 농가에서 이렇게 킬로당 1,000원 받고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가공을 해서 이렇게 뭐 평균 딸기 잼은 많이 그게 안 되던데 많이 선전이 안 돼 있던데 딸기 잼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가공용으로 다 팔고 있고 또 일본 농가에서는 이제 우리 그 가공지원센터를 통해서 잼으로 판매하는 게 한 2% 내지 3%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곳에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 하동군 그거를 32억이나 드린다는 거는 한 번 더 생각 한번 해보고 연구해보고 단디 그래 해보고 그렇게 시작합시다. 네. 아니 32억을 들이지만 그 당해 연도에 한 75억을 벌 수가 있습니다. 농가 소득 올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더 놓기 전에 뭐 똥띠를 옛날에 뭐 계산적이 박 터진단다. 계산으로서는 그래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안 해보고 어떻게 그거를 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예산이 돼야만이 과장님이 그거를 하겠지. 그러나 너무 그거 없는 거를 하지 말고 신중히 그래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성민아 국장님 발언대. 성민아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유아 진화형 체육센터 건립한 게 있어서 혹시 국비 30억 돌려주고 도비 반납하고 우리 군비 76억으로 평생학습관에 설계 변경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요? 이미 사업이 시작됐고 저희들 2023년부터 사업을 진행해 왔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2차 공유재산 변경안이 되는데 다만 우리가 1차 변경 아닐 때 좀 약간 표기에 오류했던 부분은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바로 잡아가지고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지금에서는 이 사업을 국비를 반납하고 하는 정책적인 판단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은 주민들하고의 또 약속사항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업을 아니 주민들 약속하면서 우리 군의원들 약속을 안 지키면서 국민들 약속만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지금 그게 친화형 이게 어떤 분들한테 그렇게 승인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한테 여론조사하면은 그렇게 큰 반응은 안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023년부터 공모사업에 진행을 해왔었고 작년에 1차 공유재산으로 해서 일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공유재산에 관한 부분은. 다만 이번에 면적에 관한 부분하고 사업비 관한 부분이 늘어남에 따라서 공유재산 2차 이제 변경 승인을 받는 단계가 있고 지금 이미 설계 공모를 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 절차에 사전 절차에 이거는 사업 예산을 사업비를 그거 하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 2차 변경에 관한 승인. 아니 그래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거는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데. 네. 죄송합니다. 나 모험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차 변경하기 전 사업으로 그대로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앞에 받았던 이걸 무시하고 하동 군비 76억을 해가지고 평생학습관 거기에 설계 변경이 다시 해서 할 것인지의 선택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의원님들하고 그 언어는 안 해봤지만 이렇게 가다한 게 예산이 더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 밀어붙인다는 거는 그 제가 방금 의원님들 질의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렇게 뭐 성인 쪽이 아니라 약간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번 국장님께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가하다면 첫 안 그대로 하시든지 사업을. 그리고 첫 안 사업으로 그대로 하시면서 거기서 방금 우리한테 장소 변경이 아니라 시설을 더 널리 가지고 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든지. 장소 변경하시지 말고 그대로 원한 대로 공사를 하시고 거기에서 미비한 거는 의원님들에게 성인을 받아서 예산 좀 더 확보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첫 번째 그 장소 변경에 관한 부분은 작년에 공유재산 1차 승인 받을 때 이미 장소를 변경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좀 급해서 그러는데 지금 이게 하동에 평생학습관이 2,000명이 이용한댔습니까?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20명 가까이 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차량은 거기가 지금 교통이 태정돼서 차 달 데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도 공무원들부터 물론 뒤에는 주차 시설이 되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우체국이 내려오고 농업이 내려온다. 그랬을 때 교통 체증은 어떻게 감당해낼 것이며 지금 여기 가까운 데 있는 거 한다는 건 장점은 제가 봤을 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가까운 데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걸어서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차로 이용해서 이용할 것 같은데 걸어서 이용하는 거 걸어서 오고 차를 타고 오더라도 근거리기 때문에 시간 전략이 돼 있다라는 그 장점 하나지. 그 외에는 저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크게 장점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도시 구조를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도시 계획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하동 군청을 중심으로 한 일대는 전면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하고 연결되는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개선과 기반이 확충되는 것으로 지금 악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지역이 가장 중심 지역으로 센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유아친화형 그 체육센터가 온대에서 그게 크게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에게 얘기하기는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모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미래적으로 다른 데 오게 되면 우체국이 오고 여기 오고 기반센터가 오고 이래 한다면은 여기가 행정복합타운으로 구성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행정복합타운이 구성이 된다면은 그만큼 많은 민원인들이 오게 될 것이고 민원인들이 오게 되면 주차난이 심각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국장님께서는 한번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염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들어가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발언대 쓰십시오. 간단해서 지적한 내용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예. 당초 계획안에서 연면적이 1334제곱미터였고 한 부분에 대해 최초 보고인 2023년 10월 4일 간담회에서도 그렇고 2024년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연면적이 1900제곱미터로 보고되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 6페이지를 보십시오. 예. 자료 6페이지 보면 명의의 배경 사유로 당초 공유재산 자료 기면적 5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당초 연면적이
1334제곱미터가 아니라 1900제곱미터가 맞지요? 맞는다는 말이지요? 예, 당초에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유사 사례 단가를 내가 보니까 당초에는 300제곱미터당 345만 원이에요. 그런데 변경하고 나서는 사례 10만 원으로 이게 됐어요. 그러면 65만 원이 늘어나면 여기서부터 12억 3,500만 원이 늘어나요. 그리고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사업 개요의 사업량을 보면 당초 GS룸 유아 활동공간 수면 휴게실 헬스장 유아풀장 공용시설 등 다목적 체육관 유아풀장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있는데 카페 사무실 변경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하지만 당초에 2023년 10월 4일 간담회 보고자료를 보면 지상 2층 연면적 1900제곱미터 규모의 총 사업비 60억 원 1층에 다목적 체육관 GX룸 유아활동공간 공용시설 유아풀장 2층에는 헬스장 수면 휴게실 공용시설 클라이밍장 옥상에는 쉼터 야외 놀이터 등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압니까 그 부분? 똑같이요. 이번에 변경된다고 하고 소개한 내용이 이 보고를 바탕으로 2024년 본 예산의 토지보상비 16억 1,400만 원을 포함해서 76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죠? 예. 네? 도대체 그럼 사업량이 뭐가 변경됐습니까? 예? 사업량은 금방 내가 저번에 간담회 자료를 준 거 그대로 나가있을 때는데 뭐가 변경됐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그리고 또 애시당초 이게 2023년 8월 16일 간담회에서 미래전략 담당관 소관 아이놀이 천국 조성사업 총 공사비가 105억 2,32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군비가 65억 2,3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군비가 76억 4천만 원, 67%. 천국보다 더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이거 뭐 의회의 심의를 무시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이천국 놀이천국 이거 갖다가 너무 과다하다 군비가 이래서 이것도 그때 우리가 심의를 안 해줬다 아닙니까? 그럼 없앴는데 왜 이게 지금은 보면 아이놀이천국처럼 똑같이 조성이 됩니까? 애시당초 아까 다른 의원이 말했지만은 우리가 기금 30억 군비 30억 그럼 땅가 아까 뭐 다른 의원님께서 그렇게 우리 처음 한 대로 하라고 했지요. 그리고 이거 지난 3월 18일 간담회에서 지방재정 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 5 제1항 제2호의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영향평가 지침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총 사업비가 100억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지방재정 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맞아 보이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그때 그 자료를 제출을 해갖고 드렸는데 네. 이거 사전행정 절차상 하는 경우고 사업비가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비가 변경사항이 재정이 많이 늘어났지요. 예. 변경사항이 늘어났으면 당연히 의회에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정 영향 평가에 대한 부분은 사전 행정 절차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중간에 변경하는 부분은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리고 과장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게 떼 있다고 했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이번에 네. 반영합니다.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회 보고만 하는 겁니다. 의회 건 아닙니다. 예. 지금 뭐 이거는 우리 의결입니다. 의결. 그리고 공모사업은 국고보조를 통해 우리 지방 부담 완화의 취지가 있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우리가 좀 국고 보조를 해주면 우리 좀 우리 재정을 좀 어떻게 아낄까 싶어서 우리가 공모를 이렇게 하는데 8페이지 보면은 유사 사례 단가를 예를 든 완주 어린이 체육센터는 총 사업비가 103억 원 중 국비가 내나 18억, 도비 40억, 군비 내나 이렇게 103억 중에 군비 내나 45억 투입이 됐어요. 강동 유소년 스포츠센터는 총 사업비가 110억 중에
토지만 구청에서 매입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68억을 들여 센터를 건립을 기부 체납했습니다. 시비가 많이 투입된 경기도 광주 어린이 체육센터의 경우 2021년 기준 광주시의 재정 자립도는 경기도의 31개, 시중 8위 39.6%이고 하동군의 재정 자립도는 올해 예산 기준 9.78%입니다. 그럼 총사업비를 줄이든지 아니면 군비 부담을 완화할 대책을 다시 세우세요. 일단 이 부분이 그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그 앞에 공유재산 관리된 심의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심의 때 면적이라든지 그 내용에 따른 표기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성정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거 중간중간에 성정이 안 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공유재산 2차 변경에 그 부분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고 공사 단가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달청 그 규모에 의해 가지고 다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제가 얘기했다니까 이렇게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재정 자립도가 좋은 이런데도 우리 군비 부담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거 예산이 과도하게 나오는 거는 사업량을 좀 줄이든지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위원장님 우리는 이제 평생학습관 옆에 평생학습관 기능도 충충 보완시키고 그다음에 아까 이거 국장님께서 아카데미를 한다 뭐 이러는데 평생학습관도 아카데미를 합니다. 또 같이 우리 아동에 무슨 배움이 그렇게 얼마나 사람들이 절적이 많은지 제 생각에는 평생학습관도 2,000명 정도는 아직 그렇게 안 보입니다. 일단은 이거 이 부분을 좀 줄이든가 사업을 해갖고 우리 의원들하고 의견을 맞추십시오. 일단은 본 의원은 질의가 끝났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리고 또 질의했다. 한 개 더 안 했다. 그럼 질의를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소득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소득과 과장님. 네. 아까 다른 의원이 물으니까 총사업비가 32억이라는데 23페이지 소요 예산을 보면 총사업비가 42억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게 그 낙동강 수변구역 그 특별기금사업 국비 지금도 10억, 30억 아닙니까? 낙동강 수계지금 10억입니다. 10억 아닙니까? 네. 그리고 우리 30억이 들어갔지 우리 돈. 네, 그러면 그거 빼고 이 42억을 거다 요청해서 왜 나가 묻냐면은 총 사업비가 42억인데 네. 국비 10억, 군비 32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저 기금은 그 예산이 아닙니까? 맞다 아닙니까? 그때 42억 얹어놓은 거 아닙니까? 소유 예산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따로 얘기하면 안 되지 의원들한테 42억이라고 바로 얘기를 해야지요. 네. 기금을 따로 빼놓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공사비, 용역비, 장비 구입비, 예비비를 합한 총사업비가 48억 8천만 원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어찌 된 겁니까? 요거는 당초 설명할 때 그 자료였고 좀 더 지금 보완을 해가는 과정에서 한 42억이면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완을 해갖고 한다고 돈이 갑자기 42억이 또 48억 8천만 원 늘어나면 됩니까? 늘어난 게 아니라 토지 보장비는 없다 아닙니까? 이거 기부 체납을 했기 때문에. 48억 8천만 원에서 42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48억 8천만 42억으로 줄었어요. 네. 토지 보상비는 없다 아닙니까? 맞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투자심사 의뢰서의 수지 전망을 보니까 네. 수입은 가공수수료 5,400만 원, 임금비 5천만 원, 운영비 5천만 원, 지출이 적자 폭이 일단 생겼죠? 이건 어떻게 바뀐대요? 네, 그거는 인건비 차원에서 그렇게 적자가 생기는 부분인데 우리 젊은 직원 사람들 고용 창출 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게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맨날 그놈의 젊은 청춘들 봐가 긍정적이지 말고 우리가 운영비를 지금 가도하게 딱 하나 묶어놨는데 이게 복리후생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게 나중에 늘어날 거 아닙니까? 어떻게 5천만 원 딱 예상을 합니까? 투자심사 의뢰서의 이 금액들은 어떤 공부로 산출한 거예요? 잘 못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죠.
투자심사 의뢰서의 이 금액들은 어떤 근거로 산출된 거냐고요. 근거를 어떤 걸 제시를 해갖고 계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이렇게 견적 설계 그 견적을 좀 받아가지고 그 견적을 가지고 산출한 겁니다. 그럼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농산물 가공 교육장의 경우를 보면 운영 인건비가 2명에 5,183만 6천 원, 농산물 가공 위탁 교육비를 포함한 일반 운영비가 9,700만 원, 1억 5천만 원 가까이 편성되어 있지요. 네. 더구나 투자심사 의뢰서를 보면 사업의 파급 효과로 가공센터 설립, 운영을 통해 5명에서 6명 내외의 고용이 창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건비가 5천만 원, 운영비가 5천만 원 운영이 된다는 게 맞습니까? 이제 그 공무적으로 사장님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 5명, 6명 내외의 고용이 창출된다는데 어떻게 인건비가 5천만 원? 아까 저 위에서는 인건비가 2명에 5,183만 6천 원이야 되어 있는데 운영비도 5천만 원이 이게 그대로 고스란히 이러셔도 됩니까? 예, 이거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이제 가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2명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해도 여기 보니까 벌써 투자심사 의뢰서에는 5명에서 6명 내외로 고용이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투자심사 의뢰서의 경제적인 수익과 타당성을 보면 연간 1억 원의 수출액 발생 효과와 가공용 딸기 매입을 통해서 1억 6천만 원, 그 다음 2억 5천만 원 농가소득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지만 투자심사 의뢰서의 전체 내용과 자체 투자심사 결과만으로 볼 때 사업 전반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 의원이 위원장이 봤을 때는. 군비 부담이 80%, 42억 같으면 76%인데 이게 그것도 말씀드리지만은 거의 대부분 신규 사업에 대해서 군비 의존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고민과 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비 같은 거, 국비 같은 걸 좀 가져오려고, 도비를 좀 가져오려고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안 하고 앉아있으면 됩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 보겠지만은 이것도 40톤에 4,000원 같으면 1억 6천, 딸기 매입을 통해서 또 50톤에 5,000원을 하면은 2억 5천, 농가소득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지만은 이 정말 봤을 때는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 지금 자료들이. 예, 이 가공지원센터는 그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당연하죠. 행정에서는 약간의 손익이 있겠지만 농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75억 원의 부가적인 소득을 넣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딸기 관내 제품이 32가지, 농가들이 한다든지 영농법인들이 농촌 지도서에 서고 있지요. 네. 예. 그러면 이게 저쪽에서 우리가 만약 또 가공공장을 짓으면은 무조건 여기 수출만 의존할 겁니까? 수출뿐만이 아니라 냉동 딸기는 수출을 할 거고 지금 가공용 잼이라든지 딸기 가루 이런 거는 국내 또 시판용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량을 다 국내에서 매입합니까? 지금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닌데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딸기를 가져와서 잼을 만드는 가는 과정이 있고 또 행정에서 직영으로 또 매입을 해서 그렇게 되면은 그쪽에 하나 거기 가공산다가 지진다. 네. 또 이쪽에 우리가 농촌 지도소에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풍선 효과를 밖에 안 나와요. 일단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지금 거차하고 합쳐면은 지금 딸기 가공 지원센터가 하나 더 추가로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공 지원센터는 앞으로 이렇게 농산물 그럼 과장님, 네. 차연 바이오에서 옛날에 딸기를 한다 했다 아닙니까? 네. 그건 또 어찌됩니까? 거기서도 그때 가공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가공 연구를 하고 연구도 하고 가공도 하고 그러면 도대체 딸기가 우리 하동에 그렇게 생산량이 물론 있지만은 만약에 딸기 가공 공장을 짓게 되면요 아무리 동북권 남북권 떠나서 행처에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 옥종에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가 또 있기 때문에.
왜 그쪽에 밀집해서 다 갖다 놓습니까? 일단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가지기 전에 우리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좀 나가 주십시오. 이어서 회의를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하옥 의원입니다.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안에 대하여 조금 더 신중한 검토 등이 필요하며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제외한 나머지 건 승인은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리고 이하옥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하옥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40회 하동군 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회를 선포합니다.